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도원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팔, 다리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가려운 분들 계십니다. 얼굴은 좀 나은데 왜 팔, 다리만 이렇지? 내가 때를 덜 밀어서 그런가? 아니면 비누를 한번 바꿔볼까?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워지고 심지어는 갈라지고 나중에는 진물까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뭘 잘못한 걸까요? 단언하건대 오늘 이후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목욕하시는 습관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세한 건 이분을 통해서 들어보죠. 친절한 오늘의 닥터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백병원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피부 건조증이 뭘 말하는 건가요? 그 피부 건조증은 말 그대로 피부 표면이 건조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피부 각질층에서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데 네. 제 피부는 자연 보습인자나 지질 그리고 피지 분비를 통해서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인자들의 감소가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왔습니다. 피부 보습인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각질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계속 아마 강조를 하실 것 같은데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환자들을 많이 보시니까 제가 자꾸 겨울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겨울이 되면 피부 건조증 환자분들이 많아지나요? 네.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제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워지기 전까지는 가려움이 전혀 없으시다가 네. 추워지면서 가려움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아토피나 다른 피부 질환들로 인해서 이전에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도 건조가 악화되면서 가려움증이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겨울이 되면 특히 피부 건조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날씨가 추워지면 기본적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예. 그리고 히터나 전기장판 등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난방의 사용이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용한 샤워를 하게 됨으로써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피부 건조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기도 건조해지는데 집안도 건조해지고 물도 뜨거운 거 쓰고 이러면 전부 다 피부 건조가 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제 느낌은 선생님 그렇습니다. 저도 피부 건조증이 좀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 맞습니까?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 피부 건조증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피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네. 보습인자들이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피부에서도 그렇죠.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자들이 감소함으로 해서 당연히 예. 나이가 들면 더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든 것도 있을 테고 제가 또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는 게 네. 점점 좋아집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가 예. 건조에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요? 네. 그 보통 이제 목욕을 하게 되면 때를 밀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밀어내는 때들이 이제 피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피부 사진이 나가고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피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피부는 이제 가장 겉면에서부터 봤을 때 네.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예. 저 표피만 봤을 때는 이제 표피는 또 가장 아래부터 해서 기저층, 네. 가시층, 과립층, 각질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저 각질층이 네. 우리가 목욕을 하면서 밀어내는 때가 예. 되겠는데요. 예. 사실 저게 이제 죽은 세포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네. 피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는 각질층 이꼴 때인데 각질층 이꼴 때는 벗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각질층 자체가
일종의 피부의 보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자극에 대한 보호 역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 보습인자들이나 네. 그런 어떤 지질 성분들,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각질층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때를 밀어내신다 하시면 걔네들이 함께 다 떨어져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예. 피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연 보습제가 각질층 안에, 때 안에 있었고 또 때 자체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이걸 벗겨내면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없다, 밖에 없다. 네. 따라서 때를 보호하자, 네. 때를 간직하자. 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한 5년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선생님께서는 때를 안 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고부터 때는 전혀 안 밀고 있고요. 예. 네, 방금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제가 5년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네. 때를 미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요. 네. 그리고 로션을 많이 바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이제 어르신들은 그 때 예. 미는 습관을 잘 못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때를 계속 미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건조증의 증상을 제가 여쭐게요, 선생님.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저 사진이 제가 한 5, 6년 전에 제 정강이 사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저랬습니다. 지금 저게 어떤 상태죠? 네, 저 상태는 아직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 않은 네. 단순히 건조한 상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피부 건조증은 보통 이제 변신에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분이 이제 팔, 다리가 되겠고요. 예. 저 사진은 이제 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피부 건조의 초기에는 피부 표면에 이제 미세한 하얀 가루가 일어나게 되고 예. 이 상태가 좀 지속되다 보면 도자기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예. 이게 심해지면 이제 가려움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처럼 제 정강이가 실제로 저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대로 안 씻어서 저런 줄 알았습니다. 더 밀었어요. 더 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아래 사진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 상태를 내버려 두거나 예. 오히려 저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밀어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진물도 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또 더 방치하게 되면서 네. 자꾸 긁게 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좀 오셔서 치료를 그렇죠.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 정도 상태에서 병원에 안 오고 견디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아프실 것 같고 네. 많이 가렵고 따갑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때 피부 건조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지성 피부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름엔 되게 기름기가 많아서 자주 세수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지성 피부인데 무슨 피부 건조증이 생기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선생님? 네, 그 피부가 이제 지성인 거랑 건조한 거는 개념을 조금 따로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건성인 사람들이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부 건조증이라는 거는 피부의 수분 함량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예. 지성 피부라는 것은 이제 피지의 분비량이나 유분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 즉 이제 유분이 많다고 수분을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피부에 이제 수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지성인 사람들에서 분비가 되는 피지나 유분이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데 네. 지성이라고 해서 어쨌든 무조건 수분이 많다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개념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성인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 피부 질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드름이나 네. 아니면 지루 피부염 네. 이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질환들이 이제 질환 자체도 사실 염증이 생기면서 건조를 유발을 하는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유분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 지성인 상태와 이제 건조한 상태를 함께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이제 각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 건 거죠. 네네네. 지루성 피부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루성 피부염 어떤 병인가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네. 이제 그 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 여기 T존이나 네. 아니면은 두피 이런 예. 쪽으로 해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없지만 이제 이 털 구멍 주변에 살고 있는 곰팡이균들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사실 지루 피부염은 완치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 이게 계속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평생 가는구나. 네. 예. 근데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음. 조금 과음을 하셨다든지 네. 과로를 하시게 되면 꼭 염증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질 일어나고 가려운 병이 사실은 피부 건조증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다른 피부 질환들과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증상이 있는 피부 질환들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겠는데요. 아토피. 네.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아토피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데 네.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피부 증상이 네. 피부 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거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 네. 그게 표시가 거의 안 나는 것부터 아주 진물도 많이 나고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여러 네. 단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네. 그 모든 단계에서 피부 건조증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실 때 아토피는 아기들 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그 젊을 때는 없다가 노인이 된 다음에 노인 시기에 나타나는 아토피도 있나요? 네, 이전에는 이제 아토피를 어린 친구들한테 나타날 때만 거의 아토피 진단을 붙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아토피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반드시 반복되는 염증이라는 게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아토피가 피부 건조증이랑 헷갈릴 수 있다. 또 다른 병이요. 또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어린선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선. 네. 어리단 얘기인가요? 그냥 어린선이라는 거는 일종의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예. 태어난 거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린선은 다른 말로 비늘증이라고도 합니다. 아, 생선 비늘이라서 어린선이군요. 네. 예. 그래서 그 미세한 비늘이 전신을 덮고 있고 예. 그래서 피부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편인데 예. 아마 사진을 보게 되면 아이고. 언뜻 이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네. 건성 습진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네, 확인할 네.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분들은 선생님 그 사계절 내내 이러신 거예요? 네, 사계절 짧은 내내 옷 입기 그렇습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은 이제 보이는 각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도 밀어내고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때를 밀어내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결국은 건조하기 때문에 저런 때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자꾸 보습을 해주셔서 예. 충분히 이제 피부가 수분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각질 일어나는 거 말고 선생님 약간 반대되는 증상. 찬바람 불거나 찬데 가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한랭 두드러기. 한랭 두드러기. 네, 증상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한랭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바람이나 이제 차가운 거에 대해서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두드러기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예. 내가 이제 밖으로 창대 노출이 됐는데 너무 가렵다 하실 때는 집에 있는 얼음 조각을 네. 팔에 한번 올려 보시고 네. 한 5분간 두었다가 떼어내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 부분이 점차 부어오르면 예. 아 나는 한랭 두드러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냉동실에 있는 얼음 한 조각 이렇게 떼다가 네. 팔에다가 이렇게 한 5분 정도 올려놓으면 네. 보통 분들은 그냥 시리고 말겠죠. 근데 이분들은 빨갛게 부어오르는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면 한랭 두드러기. 어떤 가려움이든 선생님 보면 저도 가려울 때 그랬는데 이상하게 낮보다 밤에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 혼자 느낌입니까, 선생님? 아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밤에 가려움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예. 이제 밤에 가려움이 심한 거에 대한 거는 뭐 이유가 일단은 설명되는 이유로는 네. 그 몸에서 가려움을 좀 덜 느끼게 도와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예. 밤에 양이 많아지고 가려움을 느끼는데 작용하는 어떤 물질들이 밤에 분비가 많아집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고 예.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 설명을 하자면 이제 낮에는 막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여기저기 신경을 쓰니까 내가 가렵다는 거를 못 느끼고 있다가 네.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주위도 조용해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자극이 없이 예. 조용하다 보니까 가려운 거에 집중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밤에 조금 더 가려움이 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밤에 조금 더 가려우셨군요. 네. 근데 선생님, 밤에 가려운 거 하면 의사들은 약간 무서워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히트하는 애는 빈대입니다, 선생님. 근데 빈대가 스타가 되기 전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옴이 되게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옴이 무서운 질환인 이유는 예. 전염력이 강력하기 때문인데 예. 이제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옴은 피부에 기생하는 진드기인데 네. 가려움 진드기라고도 불리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특징적인 자각 증상은 일단은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있고요. 이제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이제 옴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피부 아까 각질층 거기서 살면서 예. 알도 낳고 이동도 하고 하는데 예.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옴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소들이 가려움증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근데 예. 그게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밤에 많이 가렵게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로 이제 손가락 사이나 겨드랑이, 예. 사타구니 같이 접히는 부위에 예.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각질이 많이 있으면서 예. 빨갛고 튀어나와 있는 병변이 보인다든지 예. 아니면 막 이렇게 딱지화된 병변이 보인다든지 하는 게 그런 특정 부위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옴이 이렇게 기어가게 되면 그 네. 기어간 길을 따라서 굴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굴이 보이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봤을 때 옴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빈대도 늘어난 이유를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빈대는 워낙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게 네. 아닌가 한번 보는데 예. 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밤에 가려운 그 의심이 되면 옴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옴도 피부 건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피부 건조는 있을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피부 건조라는 거는 이제 아무런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건조가 이제 겨울철이나 이렇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모든 피부 질환의 마지막 단계는 피부 건조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옴 같은 경우도 아까 사진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각질도 많고 딱지도 생기고 염증이 어쨌든 오고 하는 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피부 건조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피부 건조가 왔다고 했을 때 그때 정강이 부분이 먼저 왔었습니다, 선생님. 이유가 있나요? 정강이가 먼저 오는 이유가? 네, 정강이가 아무래도 노출되는 부위라서 노출이 그런 것 되고. 같고, 네, 찬바람이 이런 데는 옷을 조금 잘 껴입는데 네. 밑에는 찬바람이 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어떤 분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발 뒤꿈치가 유독 심해요. 정강이 같은 데는 괜찮아요. 발 뒤꿈치가 각질이 심하게 생기고 하얗게 가루도 떨어지고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것도 피부 건조의 일종인가요? 네, 그 발 뒤꿈치 피부가 굳어지면서 하얗게 되는 것도 건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발이 유독 그런 거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가해지는 압력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피부는 어느 부위든지 반복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스스로 보호하려고 각질층이 두껍게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발 뒤꿈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걸으면서 자극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독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같이 이렇게 샌들 신고 하실 때는 발 뒤꿈치가 그러면 조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이거 해결 방법이 있나요? 네, 발 뒤꿈치가 이제 각질이 많으면 미용상으로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아까 몸에 생긴 때를 밀어내는 것 같이 막 예. 빡빡 문질러 씻는 거를 일본으로 그러겠죠.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근데 제거를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또한 몸은 나를 자극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생기는구나.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밀어서 없애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네. 몸이랑 마찬가지로 예. 발에도 자꾸 보습을 해서 수분이 충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예. 이제 우리가 그 발 푸크림 전용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 중에 각질 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시면 각질을 녹여내면서 보습이 되기 때문에 네. 뒤꿈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피부 건조증으로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피부 건조증의 치료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죠, 크게? 피부 건조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예. 관리, 예. 네,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건조하니까 건조하지 않게 네.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는 게 되겠고요. 예. 보습제를 많이 발랐는데 목욕탕을 가거나 샤워하러 가서 막 때를 밀고 비누질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발라놓았던 보습제들을 다 날아가겠지. 다 씻겨내는 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씻는 거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 굉장히 심한 사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건성습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되면 병원에 오실 것 같고 병원에서도 뭔가 좀 색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치료 해주시나요? 네, 그 건성습진까지 생기게 되면 네. 사실 병원에 안 오실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가려움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시게 되는데 일단 가려움 증상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라고 먹는 약을 드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빨개지거나 이제 진물이 나는 염증 상태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 부위가 국소적이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만 해도 충분하지만 네. 염증이 조금 심하거나 좀 광범위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바르는 약들 이제 주로 뭐 연고, 크림 같은 거 많이 처방을 하시는데 저도 뭐 집에 가지고 있고 처방을 하기도 하고 상비약으로도 있는데 쓰려고 이렇게 뚜껑을 따면 제가 약간 멍해지는 게 이거 얼마나 짜내야 되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발라야 되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선생님. 이거 원칙이 있죠? 네. 그 스테로이드 연고가 이제 피부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예. 네, 자주 바르시거나 혹은 장기간 도포하게 되면 네. 혈관이 늘어나거나 피부가 얇아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스테로이드를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예. 안타까운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이어야 되는데 네. 홍시가 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을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터지겠지. 감은 터지지 않죠. 홍시가 터지죠. 홍시가 터지. 네. 그래서 홍시가 돼서 터지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바르고 오신 어르신들은 예. 조금만 살짝만 잡았다 띄어도 멍이 들고 예. 살짝만 자극이 가해져도 피부가 찢겨지는 게 아니고 정말 짓이겨져서 터져서 오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많이 쓰는 거는 절대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그 처방받은 연고의 경우에는 도포 횟수는 하루에 1회에서 2회. 예. 보통은 그 이상 바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논문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연고를 자꾸 바르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연고를 조금 장기간 써야 될 경우에는 네. 이제 내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기간을 좀 설정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만 쓰시고 이게 뭐 가려울 때마다 막 바르시는 그런 연고가 아니니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테로이드 말고도 선생님 연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방법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나요? 네, 그 연고를 바르는 거는 이제 1핑거팁 유닛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있는데요. 네. 이제 그 1핑거팁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경이 5mm가 되는 입구를 가진 네. 연고 튜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제 성인의 집게 손가락 끝 한 마디 쭉 짠 그 양을 네. 손바닥 2개만큼의 면적에다가 바르는 게 원칙입니다.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손바닥 2개 정도의 면적을 바르실 거면 요 정도를 짜시라는 말인 거죠. 요 정도를 네. 짜서 하루에
하루에 1번에서 2번. 2번. 네. 요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자, 이제 병원에 가면 그렇게 이제 약도 처방을 해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은 이 끈적한 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예. 네, 이게 보습제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분이 다시 날아가는 거를 막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 피부에 꼭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간 끈적한 느낌이 남아 있겠지만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하는 습관을 좀 바꾸셔야죠. 네, 그래서 그 목욕할 때는 계속 강조된 거지만 때를 미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때 안에는 이제 보습인자라든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충 씻는 버릇을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누 사용이나 바디 클렌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도저히 안 돼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사용은 하시되 이제 그 스펀지나 이런 데 문질러서 이렇게 마찰을 주는 거는 피하시고 되도록 손으로 거품을 만들어서 그 거품으로 씻어내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정제 중에 우리 피부의 산도가 약간의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트를 가시면 약산성 세안제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누를 쓰시고 싶으면 약산성이라고 붙어 있는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습제 얘기 아까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습제로 검색을 했더니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보습제를 물론 이제 가격이 비쌀수록 보습을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틀림이 없을 건데 이제 특정 제품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사실 시중에 있는 많은 제품들을 사시게 되면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바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형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라도 땡땡땡 로션, 땡땡땡 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션은 약간의 물기가 조금 더 많은 거, 크림은 기름기가 더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끈적이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 로션 제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끈적이는 거 상관없고 일단 보습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는 크림 제제로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K 목욕 문화를 지금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목욕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목욕을 할까요? 네,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면 겨울에는 사실 매일 하시는 것보다는 한 이틀에 한 번? 냄새 나는 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단 그때 이제 비누 사용이나 클렌저 사용을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품을 선택할 때 있어서 약산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사시면 피부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땀을 안 흘릴 때는 이틀에 한 번 하고 운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품들도 많이 안 쓰시고? 물로만 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의 목욕 가방은 그 같은 나이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단촐하겠네요? 거의 없죠. 제 가방 안에는 샴푸, 트리트먼트, 그리고 보습제 이렇게 3개만 있습니다. 제품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까? 네, 물 온도도 너무 뜨거운 거는 이제 뜨거운 거 자체가 자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목욕 시간도 중요한데 이제 목욕탕 가면 막 1시간씩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탕 안에 있는 동안 이제 다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분. 사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5분 이내로 하라고 하거든요. 뜨끈한 탕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지 마라. 해도 금방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때타올 이거 안 쓰세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없어도 손으로만 해도 충분하시거든요. 물기를 샤워한 다음에 물기 닦는 것도 방법이 있다.
네, 닦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빡빡 닦으시는데 빡빡 자체가 자극입니다. 예. 또 피부는 어쨌든 자극을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닦으시고 예. 그 닦을 때도 물을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은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을 해주시면 그 예. 물들이 이제 그 보습제 안에 갇혀서 어떤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목욕을 하고 나오시면 네. 물기를 닦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5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목욕 습관을 오늘부로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피부 건조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피부 건조증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 습관 중에 뭘 바꿔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소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건강 기억을입니다. 티벳의 승려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최고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TV닥터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